804km 주행, 테슬라 트럭 세미 드디어 출격. 가격은?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가 드디어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세미는 지난해부터 곧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사전 예약 주문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성능, 예상 주행거리, 가격 정보 등이 공개됐다. 세미는 미국에서 $150,000의 기본 모델, $180,000의 고급 모델 등 총 2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기본 모델과 고급 모델의 예상 주행거리는 각각 482km, 804km에 달한다. 배터리백 용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지만 후방에 전기모터 4대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0-120초 이내 주파, 화물 적재 용량 40톤, 공기 저항 계수 0.36, 에너지 소비량 1.2kWh/km 등이 주요 특징이다. 내부는 중앙좌석 구성, 일반 원형 스티어링 휠 디지털, 미러, 2개의 대형 터치 스크린 등을 적용한다. 디지털 미러는 차량의 사각지대를 직접 영상으로 비춰주는 기능도 포함한다. 테슬라에 따르면 유지비가 일반 디젤차의 절반 수준이며 2년을 운영할 경우 약 $200,000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미의 생산일이나 인도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포드, 리비안 주식도 팔았다. 포드가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주식 2,420억 원어치를 추가로 팔아치웠다. 리비안 주가가 최고점 대비 6분의 1 밑으로 급락하자 이달 들어서만 리비안 주식을 2차례 매도했다. 포드는 리비안 주식 700만 주를 주당 $26.88에 매각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매각 규모는 1억 8,820만 달러다. 포드는 10일에도 이 회사 주식 800만 주를 매각해 2억 1,400만 달러를 확보했다. 2차례에 걸친 지분 매각으로 인해 포드가 보유 중인 리비안 주식은 이달 초 약 1억 200만 주에서 약 8,690만 주로 줄어들었다. 지분율은 9.7%로 축소됐다. 포드는 투자 손실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비안 주식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상장 후 172.01달러까지 치솟았던 리비안 주가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종가 기준 26.70달러로 추락했다. 고점 대비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포드는 지난달 말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리비안 주가 하락으로만 올 1분기 54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리비안 주가가 급락한 것은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안은 기업 공개 당시 올해 전기차 생산량을 5만 대로 예상했지만 지난 3월 1일 절반 수준인 25,000대로 낮췄다. 리비안은 픽업트럭 R1T,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와 아마존 운송용 차량 EDV700 등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5월 초 기준 리비안의 차량 예약 주문 건수는 9만 건으로 올해 예상 생산량의 약 4배에 달한다. 포드는 전기차 공동 개발을 위해 2019년 처음으로 리비안에 투자했지만 공동 개발 계획은 무산됐다. 기술주 저가 매수, 루시드 15% 폭등. 나스닥이 3% 이상 급등하는 등 기술주 저가 매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대표적인 기술주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주가가 15% 폭등했다. 13일 뉴욕 증시에서 루시드는 전거래일보다 14.79% 폭등한 18.0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나스닥이 3.82% 급등하는 등 기술주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루시드는 최근 월가의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기술주 매도세가 나옴에 따라 주가가 연일 하락했으나 이날은 반발 매수로 급등했다. 루시드뿐만 아니라 리비안이 10% 가까이 폭등하는 등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랠리했다. 바이두 리에누웅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앞서가. 중국 바이두가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리에누웅 바이두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검색 엔진과 클라우드 등 IT 사업에 집중하던 바이두의 인공지능 역량을 살려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로 상용화하는 데 성과를 냈다. 바이두는 이를 바탕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와 자율주행 기술, 라이선스 사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가 4월 말부터 베이징 교외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베이징 시민이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하면 무료로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이두 로보택시는 시범 운행을 앞두고 2021년 11월부터 베이징에서 상용화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현지 당국에서 유료화 사업에 관련한 허가도 받았다. 중국 매체 신화재경은 바이두가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로보택시를 유료로 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정식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두는 현재까지 베이징, 광저우, 창저우 등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하며 연간 40만 명이 넘는 승객을 태웠고 누적 테스트 주행거리는 1,4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 리엔흥은 자율주행차의 긍정적 시장 전망을 확신하며 로보택시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21년 12월 말 리엔흥은 바이두 인공지능 개발자 대회에서 스마트 교통산업은 앞으로 10에서 40년 사이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10년 안에 교통체증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5년까지 65개 도시로 2030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바이두가 세계 최초로 무인 택시 상용화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했기에 가능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이다. 자율주행이란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시스템을 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외부 서버와 통신 등에 의존해 움직인다. 바이두는 중국에서도 가장 먼저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든 기업인 만큼 완전한 인공지능 플랫폼인 바이두 브레인 6.0과 딥러닝 플랫폼 페이장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페이장은 페이스북을 뛰어넘어 구글 다음으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특허는 센서, 사물인식, 위치인식 등 3가지에 집중돼 있다.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업체로 2000년 1월에 세워졌고 2015년부터 자율주행 사업부를 전면 개설해 2017년부터 아폴로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폴로의 수익 모델은 총 3가지다. 첫 번째는 완성차 업체에 아폴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둘째는 바이두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양산하는 것. 셋째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두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의 무인 택시 보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며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아폴로 프로젝트를 출범한 지 약 5년 만에 무인 택시 상용화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2021년 중국 회계 기준 바이두 연간 영업이익이 217억 3,200만 위안을 낸 가운데 연구개발 비용으로 221억 위안이 투자됐다. 최악은 지나갔다. 중국 전기차주 급등 왜? 봉쇄의 늪에 빠졌던 중국 전기차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의 점진적인 봉쇄 완화 조치, 보조금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 4월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한 가운데 봉쇄 지역의 생산 비중에 따라 월간 점유율 1위도 엇달렸다. 다만 봉쇄 리스크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최악은 지나갔다는 평이 나온다. 중국 주요 지수는 13일 상승세를 보였다. 상하이시에서 5월 중순 내 사회적 제로 코로나 달성을 목표로 점진적인 봉쇄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일 북경시는 도시 봉쇄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19 피크아웃, 봉쇄 완화 기대감이 확대됐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다며 중국 주요 지역별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니오도 5월 23일부터 첫 세단 모델인 ET7의 가격을 1만 위안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봉쇄 완화 소식도 공장 가동 재개, 판매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5월 전기차 관련 가동률은 4월 대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전기차 기업 보조금 지급 관련 1, 2차 화이트리스트 발표, 확진자 감소세 영향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정한일 삼성증권 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 발표로 정상 가동 수준은 아니지만 5월 가동률은 확연히 높아질 것이라며 무증상자 포함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봉쇄와 무관하게 생산 재개는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상하이 봉쇄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4월을 저점으로 점차 벗어나고 있어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백승혜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양쯔강 델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추세로
4월 중하순부터 상하이 소재 일부 공장 생산이 재개되면서 5월 공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산과 부품사 생산 차질 리스크가 상존해 개별 기업 간 공급 개선 속도가 5월 판매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대장은 4월 판매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니오는 일주일간 공장이 중단되며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 샤오펑은 3개사 중에선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42% 줄었다. 위오토 판매량은 62% 감소하며 3개사 중 가장 부진의 실적을 기록했다.